네, 안녕하세요. 프로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망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튼 제 다음 영상은 국토종주 동해안 코스를 가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제가 그 썬오브 강원인 것도 있고, 그리고 마침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번 추석 때 동해안 구간에 한번 돌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짐을 챙겨서 강릉으로 갔는데, 근데 이번 추석을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거의 한 10일? 10일 넘게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 덕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릉이 특히 가뭄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저수지 수율도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는 댐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챌린지보다 공익을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제가 집에 가 있는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어중간하게 오면은 그래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코스를 변경해서 이제 다른 구간을 좀 갔다 올까 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계획이 모두 틀어져서 저는 굉장히 좀 글루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어디 보자. 너무 좋았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차피 서울 구간도 돌아야 되니까 오늘 추석의 마지막 연휴를 이용해서 서울 구간을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우천을 대비해서 오늘 옷도 고어텍스 의류로 입고 왔는데, 어차피 제가 국토종주를 하는 동안에 비가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의 일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가 와도 우천 특집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서울 구간을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는 뚝섬 인증센터입니다. 근데 고어텍스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확실히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는 정말 말 그대로 예쁜 옷에 좀 더 눈길이 갔다면 요새는 뭔가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옷이 들어간 의류를 보면은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보고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어디 보자. 제가 633 국토종주를 할 때는 인천에서 부산까지 구간을 이제 완주할 생각인데, 아라뱃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롬톤을 사고 나서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서울 구간도 완주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제가 서울 구간을 완주하고 난 뒤에 북한강, 순천 코스를 한번 가려고 오늘 서울 구간을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종주의 주안점은 이 브롬톤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서울 구간을 다 돌고 나면 몇 칸이 남았을까를 보는 게 또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브롬톤을 사고 나서 난지 킴 팀장으로 처음 브롬핑을 갔을 때 그때 제가 배터리를 안 껐는지 자고서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하려고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 겨자 먹기로 그때는 또 배낭을 그냥 등에 메고서 왔다 갔다 왔던 시절이었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왜 이제 방전이 됐는지 아직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배터리를 완충을 하고 왔는데 서울공원을 다 돌고 나면은 몇 칸 남았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엘리베이터가 뻔히 있는데 왜 또 네이버 지도는 여기를 알려주지? 여기서 왼쪽. 저기 있다. 자, 서울공원 첫 번째 인증센터. 자, 첫 번째 인증센터인 뚝섬 전용문화 콤플렉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의도 인증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튼 그리고 당연히 국토종주를 하다 보면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우천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갖고 앞에 있는 그 프론트백이 특히 배터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방수포를 씌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천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출발을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피식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닥쳐야 이렇게 준비를 해. 아니, 서울 같은 곳은 그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수신호 같은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조승연의 탐구 생활이라고 조승연 작가님이랑 같이 프랑스에 촬영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임키 코드를 빌려서 이동을 한 적이 있는데, 프랑스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막 수신호로 이렇게 막 서로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계속 탈 거라면 자전거 언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알아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언어를 배워도 과연 부끄러워서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서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올 수도 있어서 짐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왔거든요. 그냥 원래 같았으면은 리어렉에다가 배낭을 메고 왔을 텐데, 오늘은 앞에 프론트백만 갖고 왔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이 페달이 훨씬 수월한 것도 없잖아 있네요. 제가 지난번 노을 캠핑장 때 사실 영상에 다 못 담아서 그렇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서울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는 여기서 뻗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확실히 멋있어. 여기 멋있다. 지나갈게요. 언어를 배워도 과연 부끄러워서 써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용비쉼터 지나갑니다. 근데 확실히 서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급할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저도 잠시 정비 좀 하겠습니다. 뭐 정비를 할 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 거 뭔지 아세요? 굳이 보급 안 해도 되는데 보급하고 싶은 거, 제가 그 강릉 동해안 코스 다니면서 에너지 보급하려고 그 에너지 젤도 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 구간 도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사놓은 게 아까워서 먹습니다. 괜히 이런 아이템 먹으면 기분 좋은 거 뭔지 아시지? 괜히 뭐 하는 거 같고. 잠깐 5분만 쉬다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인 것 같아요. 7년 전에 동서남북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채널의 컨셉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자라는 컨셉의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매 회차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매 회차별로 다른 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자. 그리고 만약 그 채널이 잘 되면은 이거를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지하철역을 돌아다니자라고 하는 그 야망이 있는 채널이었는데, 제가 지금의 회사를 만나면서 그 채널 운영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했던 거를 아는 친구들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이제 유튜브 다시 안 하는 거야?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유튜브를 무조건 다시 할 거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현대모비스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미국을 간 건데, 그 CES라고 해서 매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현대모비스가 CES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큐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 같이 갔던, 그러니까 광고주죠. 클라이언트인 그 광고주 친구가 영상 회사에서 있다가 모비스로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보니 저희가 굉장히 소수로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덕에 일을 굉장히 알잘딱갈센으로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제가 CS에서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 사실 유튜버였다. 동서남북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이런 컨셉의 채널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모비스와의 일을 마치고서 나중에 보니 그 친구가 OOTV라고 하는 그 영상 회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야, 니 동서남북 뺏겼어 라고 하길래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보니까 그 OOTV로 모르겠어. 사실 그 친구가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OOTV에서 이경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경님이랑 같이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동서남북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은아, 혹시나 만약에 이 영상이 너에게 닿는다면 연락 주렴. 그래서 사실 이 채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목표는 캠핑카 타고 세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채널을 운영할 예정인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은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대뜸 갑자기 뭐 캠핑카를 사서 여행을 가면은 너무 뜬금없으니 그 전에 뭐 어느 정도의 서사를 좀 빌드업 하고자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막 뭐 개인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사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다쟁이. 제 직업이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인데, 제 직업에 대한 것도 나중에 그 얘기할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그 노을 캠핑장 갔을 때 네이버 지도하는데 호되게 혼났잖아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지도 어플 어떤 거 쓰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그걸로 갈아타 보겠습니다. 저긴가? 마포대교 경사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의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올 줄 알고 나름 고어텍스 의류들을 챙겨 입고 왔는데 비가 안 오니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저 밤섬을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 저 밤섬 맞나? 모들섬인지 밤섬인지 또 저 섬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파리바게뜨랑 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가수 마치님이랑 라이브를 여기 밤섬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맞나? 잠시만, 어디 보자. 여긴 맞는데. 오케이, 방제 아웃도어. 확실히 사람이 많구나. 자, 아무튼 마치님이랑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사실 영상으로는 날씨에 대한 감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진짜 군대에서 환기했을 때보다 훨씬 추위를 서울 한강에서 경험을 해서 정말 잊지 못한 기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웃도어에 대한 취미가 있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방한복 같은 거를 정말 잘 챙겨 입고 이제 현장에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스펙 좋은 방한복을 뚫는 추위에 이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추위에 너무 매섭게 혼났다 보니 저 섬에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인증 코스인 여의도 인증센터가 보입니다. 오예. 두 번째 인증센터. 자, 두 번째 인증센터인 여의도 인증센터로 왔습니다. 아니, 제가 그 사대강 종주 영상들을 보니까 인주가 말라서 다이소에서 살까 싶었는데 여기 누가 친절하게 이렇게 놔주셨네요. 이거에 또 한국인의 정 아니겠습니까? 자, 여의도 두 번째 인증센터 여의도를 찍고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증센터로 렛츠고. 자, 여기서는 이제 헤매는 거 없이 쭉 직진만 하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한강이라서 그런지 그 따릉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따릉이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제가 브롬톤을 구매했던 곳이 그 김포에 있는 더 브롬톤 런던 샵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고서 직원분이랑 스몰 토크를 했었는데, 제가 국토종주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피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사방 라이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방 라이딩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딱 따릉이 안장 높이의 자전거를 탔을 때 허리가 서서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렁설렁 타는 거를 사방 라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여기 자전거 씬도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국토종주 같은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는 이 무릎이 다 펴지도록 라이딩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공견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또 정비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브롬톤을 구매하실 일이 있다면 거길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국토종주라고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거의 반강제로 샤방 라이딩 한 것 같은데, 이제 속도를 내서 마지막 인증센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국토종주 영상 찾아봤을 때 서울대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많이들 안 담으셨지? 제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거리가 많거든요. 사람도 많고, 사람이 많아서 좀 이렇게 촬영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안 찍으셨나? 아 잠깐 말 너무 많아. 사실 어우 진짜 뭐야. 와 아니 이런 게 컨텐츠인데? 아니 오늘 뭐 행사인가? 뭐야. 아닌가? 원래 이런 거 하는 건가? 우와 서울은 서울이야. 그리고 또 주말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강에서 피크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서울은 서울이야잉. 그러면 이제 다시 말을 그만하고 다시 라이딩 하겠습니다. 진짜 사실 1시간 반이면 갈 길이 멀거든요. 촬영도 잠깐 중지하고 근처에 다 와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기압 좀 넣으려고 정차했습니다. 더런던 브롬톤 사장님께서 보통 95에서 100 정도 PSI면 된다고 했거든요. 어디 보자. 100? 31? 이게 보이나? 안 보이네. 지금 31이라고 찍히거든요. 아니 원래 타다 보면 이런가? 아니 아까 그 여의도 인증센터에서 배터리를 보니까 2칸 남았더라고. 근데 이 배터리가 다는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아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됐나? 지금 85인데 생각보다 빵빵해서 타이어 터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85까지만 넣겠습니다. 여기도 앞바퀴는 41. 자,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85 정도로만 공기압 채우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우와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는데? 배터리 끝났나? 그 전기 특유의 소리가 안 나는 걸로 봐서는 왠지 배터리가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지? 제가 지금 여기 한남동 쪽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오니까 배터리가 이제 아예 동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순수 엔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벌써 가기 싫어. 아니 근데 이렇게 확 힘들다고? 말이 안 되는데? 역시 현대기술이 짱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운동하는 느낌으로. 아니 일단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전기 배터리를 다 쓰고 난 뒤에 너무 급격하게 힘들어져서 지금 보급을 위해서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광나루 자전거 공원 인증센터까지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거나 갔다가 다시 집으로 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타협하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서울 정주 구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곡터 정주 수첩을 보니까 여기 광나루 자전거 공원 같은 경우에 북한강 자전거 길을 갈 때 어차피 또 거쳐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 한번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브롬톤으로 정주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떤 분들이시지? 진짜 그분들은 괴물입니다, 괴물. 그래서 오늘 그 추석 때 동해안 정주를 가지 못한 아쉬움을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야 서울 정주로 좀 아쉬움을 잘 내려고 했는데 제 체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망한 국토 정주 서울 구간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캠핑카를 타고 세계여행하려는 그날까지 배기 하나로 길을 나섰지. 서울 정주 시작은 거창했지. 내 두 다리는 벌써 비명을 질러. 꿈은 멋졌는데 현실은 찌질해. 쓰레기 같은